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안진아 연구위원 모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부터 화사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엔터에 관련돼서 너무 모르는데요. 그래도 그 위원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여의도의 제니라는 별명이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그래서 제가 먼저 제가 잘 모르는 제가 질문 드리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등장 인물을 보니까요. 네. SM, 네. 하이브, 네. 카카오, 온라인 파트너스. 네. 일단 이 네 명의 등장 인물이 있네요. 네. 이들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2월 7일에 네. 카카오 같은 경우가 먼저 이제 공시를 통해서 SM 지분 9.05%를 제3자 유증과 그다음에 CB 인수를 통해서 지분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공시를 냈고요. 네. 바로 뒤이어서 이제 최대 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가처분 신청 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9.1% 지분을 이제 제3자 유증이랑 CB 발행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 최대주주 지분 가치는 좀 희석될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것들이 SM 경영진과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온라인 파트너스와 그다음에 최대주주와 기존 상의 없이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이제 기사나 이제 가처분 네. 소송의 근거로는 제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런 최대주주 총괄 프로듀서인 이수만 선생님께서 이제 가처분 소송 제기를 네. 한 상황이고요. 뒤이어서 바로 2월 10일에 최대주주 지분을 이제 넘기겠다, 하이브에 넘기겠다라고 이제 또 공시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최대주주 지분 14.8% 정도까 14.5% 정도까지 이제 거의 다 대부분 하이브한테 넘겼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한 같고요. 3-4% 남기고 넘기고 네, 3.3% 네. 남기고 거의 다 대부분 네. 넘겼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이로써 이제 하이브는 7일 전일 그 공시된 것과 다르게 바로 태세가 하이브가 1대 주주로 이제 올라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카카오와 그다음에 하이브의 SM 인수 구도가 좀 형성된 구조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14.5% 정도 이제 최대주주 지분을 매입을 하고 이후에 또 같이 같은 날 공시를 냈을 때 최대 25%까지 공개 매수를 통해서 SM의 지분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39.8%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최대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 목적은 M&A 라고 이제 공시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카카오의 추후 행보가 어떻게 나올지 좀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온라인 파트너스가 네. 관련된 건 어떤 이유죠? 온라인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가 보고서에서도 좀 실어 놓았었는데요. 네. 사실상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SM의 행동주주 펀드 뭐 이런 것들을 강요를 하면서 지배구조 개선이나 뭐 이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행동 강령 뭐 이런 네. 것들을 좀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여러 지침을 많이 보냈었고 요구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최대주주 이수만 프로듀서의 라이크 기획에 지급되는 수수료 같은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일부 좀 기여한 부분은 있습니다. 네. SM의 뭐 이익 구조라든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제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뭐 이런 지배구조를 개선시키는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고 사실 SM 지분 매각에 대한 인수설이 뭐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꾸준히 2년 전 거의 2년 반 전부터 제의가 네. 됐던 상황인 거고 그 인수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뭐 카카오 그리고 CJENM 뭐 하이브까지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돌았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른 거는 금방 카카오와 이제 하이브가 떠오르게 된 거고요. 1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카카오가 좀 유력시 될 때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M&A를 할 때 뭐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거나 주주 가치 지분율을 뭐 희석시키는 뭐 이런 적대적인 M&A 방법은 공개적으로 반대를 한다라는 입장 표명을 하신 적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카카오가 제3자 유증 인수를 통해서 지분을 획득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1년 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하셨어요. 뭐 제3자 유증이나 뭐 이러한 방식으로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는 인수는 반대한다라고 했다가 지금 1년 만에 적극적으로 아예 좀 태세를 바꿔서 좀 카카오가 이번에 인수한 지분 인수를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제3자 유증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정당한 방법이고 뭐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좀 표명을 하면서 1년 전과는 정반대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럼 카카오는 네. 지금 현재 얼마나 지분 갖고 있나요? 카카오는 지금 9.08%예요. 그래서 네. 앞에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표를 보시면 예,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기 표 7번에 카카오 SM 지분 매입을 요약을 해 놓았고요. 제3자 유증을 통해서 123만 주, 그리고 CB를 통해서 이제 114만 주, 그래서 총 237만 주 정도고요. 지금 현 SM 유통 주식수 기준으로 했을 때 9.05%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사실상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1년 뒤에 이제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처분이 걸려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봐야 알겠지만 이게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9.05%는 아예 무효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는 리저너블하다라고 받아들여지면 최종적으로 이제 카카오가 가져가는 지분은 9.05%고 지금 현재 뭐 전환사채 제외하고 이제 제3자 유증이랑 이런 뭐 온라인 파트너스 그리고 SM 경영진 이사진들까지 지분율 고려하면 6.3% 정도 인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 사실 처음부터 좀 보면 네. SM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엔터 산업을 그야말로 산업이라고 칭할 만큼 좀 체계적으로 만든 네. 거의 초석을 다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SM이 하이브와 이렇게 뭔가 합쳐지고 공용 엔터사가 된데 어쨌든 엔터사의 좀 역사가 될 만한 이런 사건이기도 한데 그 시초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어떤 요구였고 네. 이거는 엔터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건지 이걸 바라보시는 또 의견은 어떠신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이번 딜을 통해서 어쨌든 긍정적인 모멘텀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그렇습니까? K-팝이 한 단계 더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네.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긴 하지만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이제 직접 매출뿐만 아니라 이제 위버스라는 자체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이제 글로벌리 없던 이런 플랫폼들을 탄생시키면서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사업적인 부분에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엔터사의 그동안 좀 한계였던 아티스트의 뭐 앨범이나 이런 콘서트 직접 매출에만 의존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더 좀 고마진의 좀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큰 이런 플랫폼 산업상의 이런 사업 구조를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티스트 IP 원천 IP를 활용해서 굉장히 사업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 사실 이게 코로나가 좀 기회가 되긴 했는데요. 온라인으로 이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기회가 코로나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나 뭐 자체 플랫폼인 위버스를 통해서 이게 K-팝이나 K-컨텐츠들도 이제 글로벌리 좀 수출이 되고 널리 알려질 수 있었던 기회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인프라가 이미 다 갖춰져 있고 또 본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가장 큰 미국 엔터 시장인 미국과 이제 일본 시장에서 이미 인프라를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다져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아티스트 IP가 확충이 되고 라인업이 좀 더 보강이 된다면 이걸 베이스로 좀 더 K-팝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K-팝의 MS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더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발판으로 좀 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1세대고요. 네. K-팝을 지난 30년 동안 일궈온 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아티스트, SM이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의 IP의 글로벌 팬덤이라든지 그리고 음악적인 우수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미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하이브가 이제 뭐 지분을 40%까지 획득을 하고 인수합병이 이루어졌을 시 사업적인 시너지 효과로 봤을 때는 훌륭한 SM의 IP를 하이브의 인프라에 적용시켜서 더 글로벌리 K-팝을 확장시키는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엔터 산업의 그런 투명성 네. 또는 편법적인 대주주 네. 보호 네. 이런 문제들이 우리 그 엔터 산업 말고 다른 분야들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무슨 네. 뭐 내부자 정보 유용한다든가 분식 회계를 한다든가 이런 네. 황당무계한 네. 사람들도 있고 네.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프로에코 뭐 거기도 있었고 오스탐도 있었고 네. 그 좀 옛날 얘기지만 네. 그렇게 그런 거를 말고라도 재벌 네. 중에는 뭐 당장 뭐 LG화학 같은 데서 물적 분할이라든가 네. 카카오의 뭐 무분별한 IPO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런 분들, 그런 재벌사들 네. 하고 비교해 볼 때 네. 엔터테인먼트 이 산업 전체가 더 투명하지 않다 그동안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원래는 괜찮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얘들이 좀 낫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원래는 사실 엔터사 시총 같은 경우 사이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하이브 상장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좀 스몰캡적인 성격이 강했어요. 시총 사이즈로 그렇죠.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산업이나 기업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좀 정성적인 부분들이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던 산업이었으나 이제 하이브가 이제 코스피에 처음으로 엔터사로 유일하게 상장을 하고 그 이후로 시총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이제 엔터사사 합산해서 거의 뭐 20조에 육박하는 네. 시장까지도 이루어지는 이제 산업의 과도기로 이제 저는 보고 있어서 점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점점 시스템이 갖춰지고 이제 좀 더 이제 투명하게 재무 정보라든지 이런 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도기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역시 역할을 한 거는 하이브가 좀 굉장히 공을 세운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기여도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뭐 다른 기업들까지는 제가 커버를 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네네. 어렵지만 아니 그거하고 이제 네. 비교를 할 때 그러니까 네. 결국 결론적으로 네. 얘기해 보면 뭐 LG나 카카오나 네. 우리가 보통 많이 그 지적을 하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도 그 이전에 아무래도 사이즈가 적다 보니까 아직 그런 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 기회에 좀 네. 정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네, 흘러가는 되고 거는 있다. 네,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지분 인수할 때도 이제 그런 문제되는 부분들은 이미 다 정리를 끝낸 상황, 협의를 한 상황에서 이제 지분 인수를 하기로 이제 다 공시가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하고 추후에 뭐 경영권 같은 것들 아무래도 같은 업이다 보니까 뭐 겹쳐지는 중복되는 우려 부분들이 많은데 뭐 경영에서는 일단 물러나는 것들을 이제 다 합의를 한 상황인 거고요. 지역적인 시너지 효과도 이제 이미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 중심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동남아, 중국, 네. 중동 그래서 지역적인 시너지 효과도 크고 그 이수만 최대주주 그러니까 최대주주인 이수만 선생님이 갖고 계신 관계 계열사 지분까지 다 한 번에 뭐 드림메이커라든지 뭐 관계 계열사까지 다 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을 한 네. 상황인 거고요. 그런 지배 구조라든지 뭐 관련된 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뭐 그런 뭐 기업 개선 뭐 주주가치 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정리가 돼가는 방향으로 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는 좀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이게 될 것 좋은 같습니다.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네. 세부적으로 주가를 좀 보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이 분쟁으로 인해서 항상 이렇게 수혜를 받는 주가 네. 종목들이 있잖아요. SM 주가가 12만 원 네. 선도 지금 목전에 두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좀 갈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로 보십니까? 제가 TP를 SM 같은 경우는 13만 원으로 그러니까 2월 7일 카카오 그런 뭐 경영권 지분 매입 확보 그 뉴스를 듣고 그다음 리포트를 발간하면서 기존의 TP를 13만 원까지 올렸고요. 그 이유는 일단은 기존의 딜이 예전부터 2년 전, 2년 반 전부터 이제 회사가 됐을 때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사이즈는 3조 원에서 4조 원이었어요. SM의 기업 가치. 그리고 최대주주 지분을 한 18%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최대주주 지분 전체를 뭐 일단 뭐 가져온다라는 가정 아래 계산을 해보면 6천억에서 8천억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현재 유통되는 주식수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봤을 때 한 주당
가격은 12만 원에서 16만 8천 원까지 레인지가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더 이제 프리미엄을 줘서 13만 원으로 TP를 제시를 했었고 이제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또 공개 매수를 뭐 12만 원에 하겠다라고 네. 진행을 했고 이제 최저주주 지분 매입도 12만 원에 똑같이 지분 매입을 했거든요.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주당 가격 보시면 9만 원 선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딜 사이즈에 부응하는 적당한 프리미엄을 주고 SM의 지분을 매입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쨌거나 SM의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12만 원까지는 하단을 형성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카카오가 뭐 추가적으로 더 지분을 매입을 하겠다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 매수 단가보다는 더 높게 제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네, 12만 원 하단으로 보고 있고 상단은 16만 8천 원까지 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주가가 이게 M&A 와중에 있으면 네. 저는 이제 M&A 관련돼서 조금 일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딜도 많고 네. 사실 더 지저분한 딜도 많고 한데 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주가로 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요. 제 질문 이런 좀 의문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질문은 이런 지금 M&A의 과정에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여러 개 복잡하게 되고 있는 와중에 전체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투명해지고 있습니까? 네. 투명해. 예, 그러니까 정당 다른 네. 회사들도 뭐 그렇죠. 아무래도 네. 사이즈가 커지고 더 이상 예전에 K-팝이 아니거든요. K-팝이라고 했다는 건 앞에 K자가 붙었다는 거는 시장을 글로벌 대상으로 가져가겠다는 거고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저는 이거 밸류에이션 엔터를 부분을 SOTP로 산정을 했는데요. 네. 그 엔터 본업 자체에 이제 가치를 줄 때 피어를 국내사가 아니라 저는 글로벌 엔터사로 네. 봤어요. 그래서 네. 3대 레이블이 있는 뭐 유니버설 뮤직 그룹 그리고 NIS 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그 워너뮤직 그리고 소니 이렇게 3대 레이블로 보고 있고 사실 시장을 글로벌리 가져가고 있고 글로벌 팬덤 글로벌 시장을 베이스로 커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 거버넌스 이슈나 뭐 이런 주주의 이런 불투명한 이런 문제가 되는 점들이 글로벌 기준이 더 엄격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시장을 커 나가고 앞으로 그쪽에서 이제 K-팝 시장을 커 나가고 이익을 어쨌든 회수해야 되는 시장은 글로벌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맞춰 나가다 보면 사실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긍정적이네요. 네, 앞서 SM과 하이브의 만남에서 뭔가 시너지를 네.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사실 과거의 전통적인 엔터를 생각을 하면 네. 아티스트가 공백이 있거나 네, 이럴 경우 네. 혹은 뭐 신곡이 나올 경우 이럴 경우에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하이브의 뭐 대표적인 BTS 진 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는데도 그런 네. 것들을 좀 잘 메꾸는 그러니까 뭔가 예전과는 다르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중에 또 하나가 저는 4세대 걸그룹 네, 이런 대전 중에 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이런 하이브의 전략이랄까요? 과거와는 이게 다르다. 이런 점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 6월 13일에 BTS가 그룹 활동을 이제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 네. 발표를 하면서 주가는 거의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었고요. 사실 그런 센티가 좀 많이 적용하는 산업이기도 해요. 아티스트의 라인업이라든지 뭐 팬덤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하이브가 내놓은 전략으로는 일단 그룹 활동은 중단하지만 멤버들의 개인 활동은 여전히 이어간다. 그랬을 때 이제 그룹 활동의 팬덤이 이어지는지의 여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BTS 말고도 이외에 다른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좀 지주회사처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글로벌 시장의 레이블처럼 밑에 산하 레이블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9개 산하 레이블이 있고요. 뉴진스도 레이블 네, 소속인 어도어라는 거고. 레이블 소속이고요. 네. 그래서 9개의 기획사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멀티 레이블 전략을 통해서 아티스트 IP 라인업을 다양하게 확보를 하고 더불어서 이제 하이브 아메리카의 이타카 홀딩스를 작년에 인수한 거 네. 그리고 근본 이제 QC 미디어 홀딩스라는 힙합 레이블을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음악적
장르를 독립적으로 보장해주는 멀티 레이블 인수를 통해서 아티스트를 좀 많이 확보를 한 상황이고, 더불어서 그런 활동이 없었을 때는 과거에는 뭐 앨범이나 콘서트 매출에 의존했을 때 분기별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아티스트가 뭐 365일 활동을 할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그 공백기를 메우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간접 매출을 잘 활용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진 씨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군대를 갔지만 그 다음 분기의 실적을 제가 예상했을 때는 아티스트가 직접 활동하는 매출 비중은 줄어들겠지만 그 아티스트 IP를 활용하는 간접 매출의 컨텐츠 매출액 사업 부분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거다. 그리고 총으로 네. 하면은 별 차이가 없나요? 네, 그래서 그 100% 비중을 놓고 봤을 때 네. 그 컨텐츠 비중이나 뭐 MD 굿즈, 뭐 동영상 저희가 보는 거, 온라인상에서 소비하는 것들, 뭐 이런 IP를 활용한 비즈니스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한 60%까지 올라간 상황인 거고요. 굿즈 언박싱 영상이 지금 나오는데요. 아, 네. 네. 이건 제가 네네. 뉴진스 데뷔하기 전에 네. 그 더현대 서울 팝업 스토어 아.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다 사서 언박싱 하는 연구원님이시죠? 영상인 거. 네. 네. 네, 제가 이제 저렇게 CD나 네. 뭐 단순 이제 MD 굿즈 안에 모든 이런 뭐 화보집이나 뭐 스티커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수익화를 창출하기도 하고, 저런 이런 뉴진스가 토끼 캐릭터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저 토끼 캐릭터로 이제 돈을 버는 것들은 아티스트한테 이제 배분하는 비율은 좀 낮을 거예요. 정산하는 금액들이. 그래서 저런 식으로 네. 뭐 다양하게 수익을 좀 창출하고 예. 네, 있는 상황이라서. 아니 뉴진스 지금 얘기가 네. 나와서 네. 그런데 네. 이게 걸그룹 중에서 밀리언셀러라고 하나요? 네네. 그 달성한 그룹이 아, 몇 없지 최단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뉴진스는? 보통은 네. 네. 앨범 판매도 굉장히 수준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또 많이 바뀌는데요. 사실 이전에는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이그룹은 뭐 50만 장에서 70만 장 정도 팔면 굉장히 잘하는 그룹, 걸그룹은 30만 장을 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게 글로벌리 시장에 K-팝이 인기를 얻다 보니까 걸그룹 같은 경우는 요새 초동 기준으로 50에서 70만 장, 그리고 보이그룹은 밀리언셀러가 기준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걸그룹이 밀리언셀러를 넘는다는 거는 지금 블랙핑크, 그리고 아이브, 그리고 에스파, 그리고 뉴진스가 처음이고요. 뉴진스 같은 경우는 데뷔 작년 7월에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6개월밖에 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초동 물량 70만 장 해서 YTD 물량 기준으로 이제 밀리언셀러까지 달성을 한 상황인 거고요. 네. 네. 그런데요,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돼서 특히 K-팝 관련되면 사실 지금 시총이 다 합쳐서 20조니까 그렇게 큰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전 국민이 지금 좋아하는 그런 산업인 것 같아요. 아직 20조도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요. 전 국민이 좋아하고 네. 전 국민이 관심이 있는 네. 그런 건데 사실 글로벌화가 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런 M&A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좀 투명하게 가려면 또 어떤 점이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 파트너스도 뭐 이중적인 태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네. 어떤 면이 좀 아쉽습니까? 이번에 M&A 과정에서? 아쉽다라기보다는 저는 더 크게 되기 이하에서 산통을 겪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어쨌든 뭐 더 크게 되기 위한 하나의 이런 뭐 겪어가는 과정 네. 중에 하나에 놓여져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온라인 파트너스는 사실상 SM 지분 1%밖에 가지고 있지 네. 않아요. 근데 굉장히 좀 언론에도 많이 자주 비춰지시고 좀 목소리가 많이 커진 부분이, 일단 이게 시발점이 돼서 SM의 라이크 기획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지배구조 개선에 어쨌든 시초가 됐기 때문에 좀 크게 비춰지는 모습이 있고요. 사실 1.1%밖에 지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딜에 있어서 뭐 그렇게까지 핵심적인 네, 키를 갖고 있는 파트너사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을 뭐 계속 입장을 뭐 바꿨다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카카오 쪽에 측근에 이제 서서 이제
지분을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9.05% 확보한 것도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인 거고 여기서 또 이제 뭐 더 추가적인 지분 매입을 20% 이상을 해야지만 이제 하이브와 좀 대적을 할 수가 있을 네. 텐데 그 9.05% 지분을 인수할 때 들인 금액이 2천억 수준밖에 되진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하이브는 이제 12만 원 단가로 일단 SM 최대 주주 지분 14.5%를 가져왔을 때 4,200억 정도를 지불을 한 상태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분 매입을 한 주당 누가 더 가치를 쳐줬을까라고 보면 9만 원이 큽니까? 12만 원이 네. 큽니까? 그래서 12만 원이 훨씬 더 30% 이상 높잖아요. 네네. 근데 또 이거에 대해서는 또 가치가 너무 낮게 매입을 했다. 더 SM의 뭐 이익 개선이나 IP의 훌륭한 가치를 봤을 때는 12만 원 이상의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또 입장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군요. 9만 원에 그래서 이중적이다? 네, 인수를 했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제3자 네. 유증도 반대했다가 네. 제3자 유증 통한 것도 합리적이고 그래서 그러면 네 여기서 더 얼마의 매수를 했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좀 네, 아쉽지만 네. 여기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0조짜리 저희 엔터테인먼트 이게 200조가 되는 날 기대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진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